요즘에 한 전 위원장과 측근이라고 뭐 세계일보도 인터뷰 하시는 것 같고 여러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 생각을 잠깐 예, 했는데. 예. 왜냐면은 저번 주에도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장 많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알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려는 듯한 그런 당내 움직임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렇게 좀 그분은 말이에요 이런 잘못했고요 저분은요 이런 잘못했고요 막 이렇게 좀 공박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조정훈 이제 백서 관리위원장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론에 대해서 2조 심판론이 이번 총선에 프레임이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 내용.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이런 설문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으로부터 당신 말이야? 당신도 지금 전당대회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총선 백서 발간위원장직을 하면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받고 있거든요. 당내에서 아마 이제 한동훈파, 비한동훈파, 친윤파, 비윤파 이런 분들끼리 상당히 좀 서로 공박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언론 인터뷰를 저희가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당내에서 말씀하셨는데 한 전 위원장과 대척점에 있는 관계들,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만약에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면 난 탈당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권력은요 굉장히 냉정하기도 하고 비정하기도 하잖아요. 한 전 위원장 쪽으로 바람이 쏠린다고 하면 아마 전부 다 한 전 위원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로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도 고민이 많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론조사 특정 여론조사를 거론하긴 그렇지만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특히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장 지지가 높은 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윤 대통령은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현재 살아있는 현재 권력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빼놓고 이제 대선 잠룡들을 따진다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근데 민심을 따져도 그렇고 당심을 따져도 그렇다고 하면 결국 한 전 위원장이 나오면 한 전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막연히 대통령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뭐 대통령의 총선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일 크게 있다고 생각해. 라는 이것만 가지고 당내 역학구도에 기대기는 뭔가 좀 불안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윤계 쪽에서 한 전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고심한 흔적 같은 게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잖아요. 지금 뭐 당 지도부도 그렇고 전부 사실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백서 특위 말씀도 하셨잖아요. 앞에서. 한 전 위원장 책임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책임을 묻는 항목은 아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이런 분위기인데 한 전 위원장이 총선에서 가장 큰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어.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아마 도화선이 돼서 당내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가운데 경선 룰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걸 기존 룰을 지킨다거나 거기다 한 전 위원장이 나 나갈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당내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나 당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지금 대통령이 뭐 대언론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한 전 위원장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막을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 상황은 전대 끝날 때까지 뭐 7초의 전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긴장감이 올라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질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하고 어떻게 거리둘 건지에 대한 고민, 여기에 뭐 그 해병대 최상병 특검 문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야권이 지금 야 7당이 전부 다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갈 때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치 앞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화학작용을 일으킬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 소장님, 윤 대통령을 한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 안 해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예,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막을 수 강했다. 없다는데요. 김성환 평론가.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맞겠죠. 근데 감정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같이 검찰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총선 과정 중에서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로 이제 화해하기는 글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당내 무슨 친윤계들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 탈당한다는데 탈당 못해요. 어떻게 여당을 탈당을 하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되면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대립적인 모습을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정치적인 홀로서기가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여당 출신의 대통령과 여당의 당대표가 상당히 티격태격하는 모습.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와 김영삼 대통령, 신한국당 총재 사이에 벌어졌던 당신 탈당해라! 대통령 탈당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그리고 중심. 오늘 예, 굉장히 짧게 흥미로운 거는 듣겠습니다. 한전 예. 위원장의 메시지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읽을 때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쯤 어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이제 아까 해외 직구 마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한 정책이다 이렇게 아주 날석에 비판을 했거든요, 노골적으로.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쉬워 이 정도인데 한 전 위원장의 메시지는 딱 그 어디 중간쯤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운 범위에 포함될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여전히 대통령하고 완전히 척지지 않은 어정쩡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 고민을 그대로 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먼저 등을 돌려버릴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타격 이런 것들이 있고 대통령이 과연 그걸 용인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의 지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전 위원장의 일종의 정치적 스탠스를 어디까지, 그러니까 정치적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걸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어느 쯤에 위치할지는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두 분 다 얘기가 다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진짜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제 같습니다. 얘기만 믿으세요. 김상훈 평론가님은 그냥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다 정보를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믿으시면 그러면 됩니다. 저희가 또 자료를 준비한 게 있으니까 진짜 나중에 두고 봅니다. 네.